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마플 시너지 페이지 175쪽에 1001번부터 시작해보시죠. 자,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 중에 2개의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당연한 생각이야. 요 친구의 2개의 근을 예를 들어 내가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아래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였으니까 저 2차 방정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우리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이다 라고 인지해 줘야 돼. 맞지? 그리고 어때? 3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x-알파, x-베타. 그리고 내가 모르는 1차 방정식이 더 있을 건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몇이어야 돼? 2여야 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2x 플러스 k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요거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어때? 이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얘를 그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b 였었구나 라고 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풀 땐 요걸 쓸 의미가 없겠지. 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란 말이 있는 순간부터 그대로 그냥 대입한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만 맞춰가지고 써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서 확인할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속으로 넘어갈 겁니다. 미안해. 근과 계수의 관계래. 계수비교법이라는 친구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뭘 확인해? 내가 알고 있는 거 확인해보자. 나 x제곱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5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2차항을 만들어 볼 거야. 뭐랑 뭐야? 일단 마이너스 2x와 2x가 곱해져서 나오는 마이너스 4x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k랑 x제곱이 곱해져서 나오는 kx제곱이란 친구가 있어.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5x의 제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k를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니? 라고 해서 보니까 뭐 알고 있어? 상수항이 6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상수항은 뭐랑 뭐가 곱해진 거야? 마이너스 2b랑 k가 곱해진 건데 우리는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2b가 몇이었구나? 6이었구나. 결론적으로 b를 3이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k가 마이너스 1, b가 3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대입해가지고 전개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b라고 b가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친구랑 뭐야 2x,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얘기해주는 건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도 알아야 돼? a라고 하는 친구를 알아야 돼. 즉 1차항의 개수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1차항 확인해보자. 얘네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12x 그리고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2x까지 뭐야? 마이너스 10x라고 나오게 되는데 얘가 뭐라고 주어져 있니? 마이너스 2ax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결론적으로 a가 몇이라고? 5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a를 5라는 정보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건 a-b였기 때문에 두 개를 빼주면 몇이라고 마무리 지어지겠다? 2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중간에 물론 계산 실수가 자주 나오는 파트들 중에 하나지만 이런 식으로 요 원리적인 부분하고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만 인지하고 계시면은 여유 있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우리 179쪽으로 넘어가서 1024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너네한테 별표 2개를 치라고 했었던 문제인 것 같아. 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를 치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요. 우리 문제에서 실수라는 의미를 줬다는 거는 쓰인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얘네들이 각기 다 뭘로 주어져 있어?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세 개의 실수 A, B, C는 의미가 뭐였던 거야? 아, 모든 항의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이었던 거지. 맞아?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이거였던 거야. 뭐라고 다시 한번 개수가 실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개수가 실수라는 걸 굳이 문제에서 줄 이유가 없어. 줬다는 거는 개수에 대한 조건일 때는 웬만하면 뭘 이용하라는 거야? 켤레라고 하는 근을 이용해달라 라고 좀 받아들여 주셔야 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제 켤레가 나올 것 같다 라는 정보까지 캐치해놓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는 겁니다. 자, 가족권을 읽어보니까 어때? px는 0이라고 하는 친구의 하나의 근이 1-루트3i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또 다른 하나의 근은 뭐였을 거야? 1 플러스 루트3i였을 거야. 맞아. 근데 선생님이 4차 방정식은 결국에 2차식과 2차식의 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2차식을 먼저 얘기 한번 해보자. 이 특정한 2차식이 0이 되는 x값 중에 하나가 1-루트3i, 또 다른 하나가 1 플러스 루트3i였을 거지. 맞아? 즉 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서 얘를 근으로 가지는 친구를 만들어 볼 거야. 오케이? 그때 뭘 얘기할 수 있어? 우리 두 개의 근의 합을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대로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두 개의 근의 곱을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 더하기 3이니까 4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고 이거 이해돼 안 돼? 이해됐지? 자, 그리고 나서 식을 세워보니까 뭐라고 세워지는 거야? 2차식이 x제곱 두 근의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두 근의 곱이 4니까 플러스 4는 0이더라. 요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소민이 괜찮아? 요런 느낌으로 첫 번째 2차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는 거야. 따라왔지?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가족권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는 얘가 끝이야. 아, 4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구나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조건은 뭐라고 했어? 내가 px라고 하는 친구를 뭘로 나누었을 때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8이래. 사실 이런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내가 이걸 의미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 거의 웬만하면 뭐야? x한테 1을 넣어보시오. x한테 1을 넣어보면 어떻게 돼? 내가 모르는 qx라는 존재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정보가 나와? P1은 18이야. 즉 내가 X한테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는 거? 18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정보. 우린 이 두 가지만 가랑 나조건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내가 찾은 정보는 이게 끝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이 정보들을 충분히 이용해 줘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얘기한 게 있어. 이 2차식은 4차식의 인수일 거라고 얘기했지. 한마디로 나는 px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부터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친구랑 또 다른 어떠한 2차식이 곱해져 있는 친구일 거야. 개수비교법을 활용해보자.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야?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는 x제곱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 더 있지. 뭐 알고 있어? 3차항의 개수가 2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3차항이 나오는 거 뭐야? x제곱과 마이너스 2x가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2x 3승이 있어. 맞아? 근데 어때?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4가 필요해. 근데 3승이 나오는 건 뭐야? 제곱과 1차의 곱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4x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 나머지 하나 우리 알아? 몰라? 몰라. k라고 하는 다른 친구로 설정을 해놓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게 뭐야? 가족권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활용한 내용이야. 그럼 이제 뭐 해봐야 돼? 나조건 x한테 1 한번 넣어봐야겠지. 그래서 내가 x한테 1을 대입할 겁니다. p1 x한테 1 넣으니까 어때? 1 마이너스 2 4라고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3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x한테 1 대입하니까 뭐라고 나와? 우리 5 더하기 k라고 나오게 되는데 요놈의 값이 몇이야? 18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지. 오케이?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몇으로 나와요? 6으로 나온다는 거 캐치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k가 몇이겠다? 1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값이 궁금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전개는 해주는 게 편할 것 같아. 알겠어? 자, 그래서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자, px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다시 적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친구랑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의 곱이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 뭐부터 확인해볼까? 2차항부터 확인해볼까? 자, 2차항이 나오는 거 뭐야? x제곱과 1이 곱해져 있는 거, 마이너스 2x랑 4x가 곱해져 있는 거, 4랑 x제곱이 곱해져 있는 게 2차항의 개수지. 몇이야? 마이너스 3인데 얘를 이제 우리가 a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다음 뭐 가볼까? 1차항의 개수 가볼까? 1차항은 어때? 마이너스 2x랑 1이 곱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랑 4x가 곱해져야 되니까 16 몇이야? 14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b인 거지. 맞아? 마지막 상수항 4랑 1 곱하니까 우린 4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c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a랑 b는 더해줘. 14랑 마3을 더해주니까 1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한테 4를 빼주는 거지. 11 빼기 4는 몇입니까? 7이라고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요렇게 마무리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028번부터 한번 가보자. 여기 파트를 너네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이 파트를 진짜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파트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선생님이 강조한 게 있어. 너네가 예를 들어 이 x3승은 1이라고 하는 조건을 보자마자 너네는 바로 해줘야 돼.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요. x3승은 1이다. 즉 우리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요 친구를 우리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요렇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 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 맞아? 그리고 이거에 뭐라고 했어? 두 개의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근데 뭐야? x는 1인 거는 무조건적으로 실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하는구나 까지는 인지해 주셔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알파라고 하는 친구 하나로만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은 어떠한 결론값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알파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요소 알파의 3승은 몇이다? 1이라는 요소와 내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의 요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건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어때?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알파를 베타로 바꾼 거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F1부터 어디까지 더해주길 바래? F10까지 더해줄 거야. 근데 FN이 의미하는 게 뭔데? 알파의 N승, 베타의 N승이었어. 자, 그러면 우리 F1은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F2는 뭐야? 알파 제곱의 베타 제곱.
F3은 알파 3승에 베타 3승 쭉 해서 우리는 알파의 10에 베타의 10승을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알파 3승, 베타 3승을 구할 수는 있는데 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심지어 10승과 10승은 더더욱 복잡하니까 구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알파랑 요렇게 알파끼리 더하고 베타끼리 더해도 괜찮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어때? 나 알파끼리 먼저 더해 놓으려고 해서 쭉 봐보니까 우리 알파의 3승은 몇이야?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다음 얘들은 또 계속 반복될 거야. 오케이, 규칙성이 있는 친구구나. 근데 우리 뭘 알고 있어? 알파랑 알파의 제곱과 1을 더하면 몇이라는 거? 0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10개까지 총 몇 개의 묶음이 있어? 3개의 묶음이 있고 1개가 남잖아. 그 남는 하나를 제일 앞에 있는 알파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어때? 베타 또한 동일한 과정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시오였던 거야. 즉 두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린 두근의 합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거해서 마이너스 1이더라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알파라고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헷갈려하면 안 돼. 왜? Z랑 사실 똑같은 의미거든. Z랑 동일한 의미인데 그저 그냥 표현만 알파로 바꿔준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을 좀 잘 인식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그럼 다음 문제 우리 1030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 자, 방정식 x3승은 1이라고 하는 친구의 하나의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때 다음 주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마찬가지야. 우린 요걸 보자마자 바로 이 오메가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얘기할 수 있어. 하나는 뭐야? 오메가의 3승이 1이구나. 하나는 뭐야?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와 1을 더했을 때 0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정보는 가져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기억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우리 오메가의 제곱 같은 경우에 따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직은 오메가의 제곱으로 놔둘 거야. 왜? 뭘로 바꿔야지 이득인지는 모르잖아.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밑에 분모를 보니까 오메가의 7승과 오메가의 6승이야. 얘는 바꿔줄 수 있어. 뭘 이용해서? 오메가의 3승은 1. 왜? 차수를 줄인다는 선택지는 웬만하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니까 우리 오메가의 7승을 바로 뭐라고 바꿔줄 수 있어? 오메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오메가의 6승은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뒤에 있는 친구도 바로 하자. 그럼 동일한 말로 오메가의 5승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오메가의 4승은 오메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분자는 1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맞아? 그랬을 때 뭘 캐치해야 되는 거야?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 또는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오메가의 제곱은 뭐야? 얘네 두 개를 이항시킨 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오메가 플러스 1은 뭐야? 오메가의 제곱을 이항시킨 거기 때문에 약분되면서 몇으로 나온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다는 걸 캐치해야 돼. 맞아? 그리고 어때? 우리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라는 친구도 1을 넘겨줘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 또한 우리가 마이너스 1임을 캐치해야 돼. 그래서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일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어때? 기억은 우리가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다음, 니은 한번 봐보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차수를 줄여주는 선택지는 항상 옳다라고 얘기했어. 우리 오메가의 100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로 뭐라고 바꿔줘야 돼? 오메가라고 바꿔줘야겠지. 오메가 100승분의 1도 우리 바로 뭐라고 바꿔줘야 돼? 오메가분의 1로 바꿔줘야 돼. 맞아?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얘 계산해주면 뭐인 거야? 분모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했을 때 분자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즉 마이너스 오메가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어?
다 따라왔지? 자, 그럼 다음 디귿 한번 봐볼까? 자, 우리 1 플러스 오메가의 10승, 1 플러스 오메가 켤레의 10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설마 내가 1 플러스 오메가를 10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지? 그런 거에 그냥 의거해가지고 바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1 플러스 오메가가 뭔데?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거의 10승인 거지. 여기까지 맞아? 그리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얘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의 제곱에 대해서 10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근데 또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마이너스를 10승하면 뭐가 돼? 양수가 되지. 맞아? 그리고 어때? 오메가의 제곱을 10승하니까 우린 얘를 오메가 20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 뒤에 있는 친구 또한 마찬가지야. 오메가 켤레의 20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럼 오메가 20승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오메가 켤레의 20승 또한 오메가 켤레의 제곱이거든? 맞아? 근데 생각해봐. 오메가가 뭐였어? 2차 방정식의 근이야. 오메가 켤레도 뭐야? 2차 방정식의 근이야. 근데 그거 두 근에 대해서 제곱과 제곱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 오케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줘야겠다. 왜?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의 켤레니까. 맞아? 자, 이때 두 근의 합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라고 근각계수의 관계에 주어져 있지.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1이라고.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켤레는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옳은 친구였었구나.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103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메가 3승은 1이라고 하는 친구의 하나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한대. 어때? 얘 안 바꿔도 된다. 그지? 얘 그대로 사용해주면 될 것 같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어. 차수를 낮춰주는 거는 항상 오라. 웬만하면은. 자, 기억부터 시작해보자. 오메가의 6승은 뭐야?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메가의 5승은 뭐야?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오메가의 4승은 오메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어때? 항상 옳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이란 친구를 이제 한 번 더 봐볼 거야. 쟤 같은 경우 우리가 차수를 낮출 수 있는 요소는 크게 안 보여. 그러면 변형시켜야겠다. 자, 분모가 우리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가 뭐야? 1 플러스 오메가야. 1 플러스 오메가는 우리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동일한 말로 우리는 오메가 켤레의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는 우린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다 따라왔지? 아마도 니은까지는 할만했을 거고 디귿이라는 요소에서 조금 더 헷갈리는 요소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얘도 동일해. 아까 전에 했잖아. 내가 설마 오메가 플러스 1을 4n승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뭐 할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 변형을 시킬 거야. 오메가 플러스 1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서 대입할 거라고 인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대입을 해주니까 뭘로 바뀌느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전체의 4n승 그리고 플러스 오메가의 4n승 그리고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맞아? 자, 마이너스의 4n승이야. 4n, 4 자체가 짝수잖아. 즉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었을 거고 얘가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오메가의 8n승 플러스 오메가의 4n승 플러스 1은 0으로 바뀐 거야. 이해됐어?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따라왔지? 자, 그리고 봐봐. 너네가 머릿속에 가져야 돼. 뭐라고 가져야 돼? 오메가의 3승이 1인 순간에 오메가는 몇 개 단위로? 3개 단위. 맞아? 오메가가 3개 단위로 반복되는 친구라는 정보를 캐치해야 돼. 그러면 3개 단위로 반복이 되고 9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대입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연수라는 요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뭘 해주자? 대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n이 1일 때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n이 1인 걸 넣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오메가의 8승 더하기 오메가의 4승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이때 오메가의 8승을 우리는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오메가의 4승은 몇이야? 오메가라고. 그 다음에 1은 그냥 1이야. 그랬더니 얘네 다 더한 게 뭐가 돼? 0이 되는 거 캐치할 수 있어. 오케이. n이 1일 때 가능하구나. 다음 n한테 뭐 넣어볼 거야? 2도 한번 넣어봐야겠지. n한테 2를 넣어보니까 뭐가 돼? 오메가의 16승, 오메가의 8승, 1, 2 나와. 근데 우리 오메가의 16승은 뭐야? 오메가. 오메가의 8승은 뭐야? 오메가의 제곱. 1은 그냥 1. 몇이야?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무리. n한테 3 넣어볼까? 자, n한테 3 넣다는 거는 되게 쉬워져. 봐봐. 8 곱하기 3이야. 어때? 3의 배수지. 4 곱하기 3이야. 3의 배수야. 근데 우리는 지수가 3의 배수면 1이라는 거 알아야 돼. 맞아? 그러면 얘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3이야. 맞아? 그럼 어떻겠어? 이 다음 거는 그대로 반복될 거야. 왜? 아, 어차피 세개 단위로 반복되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해됐어? 그럼 뭐인 거야? 아, 3개 중에서 3개의 묶음이 있으면 그 중에서 2개는 0이구나. 근데 9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개씩 묶음 몇 개 있어? 30개 있잖아. 그 중에서 2개씩은 0이 될 거라고. 그래서 30 곱하기 2는 60. 그래서 60개는 옳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수민이 이해됐어? 사연이 괜찮아?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1033번 가보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또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x 3승은 1이다 라고 하는 또 반복되는 요소에 대해서 본다. 결국엔 또 뭘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요 친구에 대해서 우리한테 봐달라고 애원하고 있어, 얘네들이. 그럼 뭐 해줘야 돼? 그냥 우리가 하던 것대로 봐주면 돼. 자, 기억부터 한번 봐보자. 뭘 물어보고 있니? 오메가의 켤레를 세제곱했을 때 1이래.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우리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잖아. 켤레 씌우면 어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는데 허수 부분이 없어. 얘는 무조건 옳은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자, 다음 니은 봐보자. 자, 니은은 좌변항과 우변항이 좀 쪼개져 있으니까 쪼개서 확인해보면 되겠다. 맞아? 자, 우리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쟤는 사실 뭐인 거야? 오메가 분의 1과 오메가 제곱 분의 1을 더해준 거거든? 맞아? 자, 나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오메가 3승으로 통분해 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오메가 3승분의 오메가 제곱이라고. 오메가 제곱분의 1은 뭐가 돼? 오메가라고 통분되는 거 보이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우리 오메가 3승이 몇이야?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의 합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좌변항을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그럼 어때? 우변항 또한 마찬가지일 거야. 왜? 좌변항한테 켤레 씌운 거거든? 근데 좌변항이 뭐야? 실수잖아. 내가 실수한데 켤레 씌우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린 기억과 니은은 무조건 옳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죠? 자, 마지막 디귿 한번 봐보자. 자, 선생님 합답형 문제에 대해서 항상 위에 쓴 정보들을 좀 확인해달라고 했어.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정보는 뭐야? 실수한테는 켤레를 씌워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계속 확인했었어. 맞아? 그럼 그 밑에서도 아마도 비슷한 정보를 얘기할 거야. 내가 실수한테 켤레를 씌우면 바꾸지 않는다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뭘 활용하겠어? 복소수. 내가 허수한테 실수를 켤레를 씌우면 부호가 바뀌는구나. 이 두 가지 정보 중에 하나를 활용할 것 같아. 맞아? 자, 시작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얘 뭐야? 오메가랑 1을 우변항으로 넘긴 거네. 사실 얘가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던 거야. 맞아? 그래서 써보니까 뭐라고 바뀌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에 대해서 전체 n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리고 어때? 우리 오메가랑 오메가의 켤레를 더했다. 두 근의 합이야. 몇이야? 마이너스 1인 거 인지해야겠지?
맞아? 그러니까 또 얘는 또 뭐라고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의 뭐가 궁금해? n승이 궁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안돼? 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넘어가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넘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자, 내가 이건 방법 알려줬어. n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어. 심지어 우리는 오메가가 세개 단위로 반복되는 친구인 것까지 알고 있다고. 그럼 당연히 뭘 해줘야 되는 거야? 대입해. 알겠어? 무조건이야. 대입은 할수록 오라. 알겠어? 자, 시작해보자. n한테 우리 1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n한테 1을 넣어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좌변항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나와. 우변항은 뭐라고 나옵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켤레라고 나오는 것 같아. 맞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아, 오메가의 제곱과 마이너스 오메가의 켤레가 같다야. 근데 우리 오메가의 제곱이 뭐인 거 알고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지? 맞아? 얘가 뭐랑 똑같다고? 오메가의 켤레랑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오메가를 넘기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오메가야. 우리 오메가랑 오메가의 켤레를 더하면 몇이었지? 마이너스 1이었네. n은 1인 게 옳구나.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이거 진짜 대입해봐야 되는 문제야. 다음 n이 2인 것도 한번 확인해볼까? 자, n이 2야. 짝수야. 마이너스 어떻게 돼?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나오는 거야? 오메가의 4승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사라진다고 했어. 오메가 켤레의 제곱이라고 나와. 맞아? 그럼 우리 오메가의 4승은 뭐야? 오메가고요. 오메가 켤레의 제곱은 뭐겠어? 얘랑 동일하지. 1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야. 맞아? 오메가 켤레가 넘어오니까 또 뭐라고 나와? 얘도 5라.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됐지? 다음 n이 3일 때도 확인해볼까? 우리 n이 3이야. 그럼 봐봐. 마이너스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어. 근데 우리 오메가 제곱의 3승 오메가의 6승이네. 오메가의 6승은 몇이야? 1이야. 좌변항 마이너스 1이 돼. 자, 우변항은 뭐라고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인데 몇 승? 3승이야. 맞아? 오메가 켤레의 3승 몇이야? 1이야. 마이너스 1의 3승 몇이야? 1이야. 아, 미안해. 마이너스 1이야. 즉 좌변항과 우변항이 둘 다 마이너스 1. 얘도 5라. 맞아? 그러면 얘 전체가 다 옳은 건가?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요 마이너스 왜 있지? 이 마이너스를 굳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줬지? 혹시 몰라. 왜? 우리 n이 3인 거는 얘는 홀수인 3의 배수잖아. 그러면 짝수인 3의 배수까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더 해줘야 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뭐 해보는 거야? n한테 4를 한번 넣어볼 거야. 자, 4를 넣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니? 오메가의 8승이라고 나오고 오메가 켤레의 4승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오메가 켤레의 4승이겠지? 맞아? 이때 오메가의 8승은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나올 거고 얘는 우리 오메가의 켤레라고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때? 위에 거랑 동일하니까 상관없어. 5인 것도 상관없고 6인 것도 상관없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어때? 디귿이 틀렸다고 나오는데? 잠깐만, 내가 뭐 실수했나? 이거 답이 몇 번이었니, 민재야? 5번이었어. 내가 뭐 하나를 잘못 썼나 보다. 잠깐만. 아! 미안해. 요거 잘못 얘기했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일 때 내가 분명 얘네 두 개를 넘기고 오메가 제곱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여기서 쓸 때 실수로 그냥 오메가 제곱이라고 썼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썼어. 미안해. 요것만 수정해서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요것만 수정하자. 자, n한테 다시 1부터 한 번만 다시 넣어볼게요. 자, n한테 1을 넣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야?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랑 동일하다? 마이너스 오메가의 켤레랑 동일하다 라고 나오게 된 거고요. 여기까지 맞죠? 이때 우리는 오메가의 제곱을 뭐라고 할 수 있어? 1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를 우리가 오메가의 켤레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켤레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근데 생각해봐. 우리 두 개의 켤레근을 빼주면은 뭐가 나온다고 했어? 허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얘는 모순이 발생한 상황이야.
맞아. 다음 n이 2일 때 봐보자. n이 2인 경우를 대입해보니까 뭐라고 나와? 오메가의 4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랑 n한테 2를 대입하니까 뭐라고 나와? 오메가 켤레의 전체 제곱이라는 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오메가의 4승은 우리가 오메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요렇게까지 그리고 우리 오메가 켤레의 제곱은 똑같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얘는 우리가 오라. 아까 얘기하던 거랑 같은 말이니까. 이해됐지? 다음. 아이고. n이 3일대로 확인해보자. 3일대 확인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 6승이야. 얘는 플러스 없어질 거니까, 나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1. 얘는 마이너스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이야. 절대 같을 순 없어. 맞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 플러스랑 마이너스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더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n이 4일 때를 확인해 볼 거야. 자, n이 4일 때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야? 오메가의 몇 승? 8승이 뭐랑 똑같다? 오메가 켤레의 몇 승? 4승과 동일하다. 얘는 뭐라고 바뀌는지 여기 그냥 조금만 적을게. 뭐라고 바뀌냐면 오메가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오메가 켤레로 바뀌는 거고요. 얘 어땠어? 아까 전에 동의됐었지. 옳다는 거 확인했었지. n이 4일 때는 우리 가능한 거야. 가능한 것만 좀 동그라미 좀 쳐놓을게. n이 2일 때, n이 4일 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n이 5일 때 확인 한번 해봐야겠지. n이 5일 때 보니까 우리 오메가의 10승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의 5승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의 제곱이야. 어때? 아까 전에 틀렸다는 거 인지할 수 있었어. 맞아. 마무리. n한테 6 넣어보자. 6은 짝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없이 전부 다 양수야.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1은 1. 오케이. 6도 5라. 맞아. 우린 뭐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6개 중에서 3개가 옳다고 인지할 수 있어. 한마디로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였으니까 100 아래 6개의 묶음이 몇 개 들어있니? 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고 확인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40에다가 66이 36까지 우리는 16개의 묶음과 4개가 남아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립하는 48개가 있고 4개를 더 확인해줘야 되는 건데 어때? 네 번째 거 확인해 보니까 2와 4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2개를 더 셀 수 있어서 최종적인 스코어 50개다 라고 마무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더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 뒤 이어서 마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시작해보시죠. 자, 복소수 오메가. 오메가가 2분의 마일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의 20승 플러스 오메가의 10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너네들은 마인드에 그 생각을 가지세요. 오메가라는 친구가 주어져 있으면은 얘는 거의 100%의 확률로 뭐가 있을 거야? 주기가 반복이 될 거야. 뭐에 대해서? 1이라고 하는 요건에 대해서 혹은 어떠한 자연수라는 값에 의해서 무한히 반복되는 친구일 수밖에 없어. 왜? 그 외의 것을 문제로 내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초적으로 외워야 하는 형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형태예요. 자, 왜 저걸 외워야 되느냐?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1번. 자, 오메가랑 오메가의 켤레를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즉, 뭘 더하겠다는 거야? 2분의 마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는 친구랑 2분의 마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는 친구, 얘네 두 개를 더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3i랑 루트 3i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두 개의 합을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또 모두 인지할 수 있어. 우리가 오메가라는 친구랑 오메가의 켤레를 곱해 볼 겁니다. 얘네 두 개를 곱한다는 거 얘네 두 개를 곱하는 거지. 어때? 분모가 뭘로 나오겠어? 4라고 나올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1의 제곱 1과 루트 3의 제곱 3을 더해준 값으로 나올 거야. 맞아? 즉 두 근의 곱이 몇으로 나온다? 두 켤레의 곱이 1로 나오게 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무조건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 돼. 오메가라는 친구 그리고 오메가의 켤레라고 하는 친구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마일, 두 근의 곱이 1이구나.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구나 라는 마인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요걸 보자마자 얘가 보이면은 2분의 마일 마이너스 루트 3i든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3i든 저게 보이는 순간 너네는 얘를 가져와야 돼. 알겠어? 그럼 얘를 가져왔으면 바로 뭐까지 나와야 돼? x 3승은 1이다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세트입니다. 알겠어? 요거는 너네들이 보자마자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이걸 꺼냈어. 그럼 뭘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아, 오메가의 20승이란 친구는 사실 뭐였어? 오메가의 제곱이었어. 오메가의 10승은 사실 뭐였어? 오메가였던 거야. 그럼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를 더하는 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이거는 너네들이 무조건 잡아서 가야 돼. 알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103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네가 보는 요소가 살짝 바뀌었어. 우리는 지금까지 x 3승은 1이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볼 거야? x 3승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즉 x의 3승 2 마이너스 1인 친구에 대해서 볼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오메가라는 친구가 반복되는 거의 기준점은 결국에 뭐라고 얘기했어? 1이 될 때야.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뭘 인지해야 돼? 아, 오메가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몇 개 단위로 반복되겠구나? 6개 단위로 반복되겠구나. 왜? 오메가의 6승이 1일 거니까. 이해됐어? 요건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혹시 바뀌었느냐? 라고 물어보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뭐야? 우리는 오메가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메가의 6승이 1이라는 정보는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 정보는 뭐야? 오메가 x 3승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한 결과물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담아야 돼. 알겠어? 이 정보들은 뭐야? 저 문제를 보자마자, 선생님이 방금 저기 밑줄 쳐놓은 저 문장을 보자마자 도출돼야 되는 친구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이건 이해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내가 실제로 더해주는 과정을 밟아가야 돼. 더해주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규칙성도 없는 애들끼리 그냥 싸그리 더하라고 하면 좀 보기 싫을 것 같아. 나라도 보기 싫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앞에 2개, 뒤에 2개를 좀 따로따로 더해볼까? 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하다. 자, 일단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일단 바꿀 수 있는 거 바꿔주는 게 좋으니까 제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시죠. 분모를 우리가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는데 분자가 뭐야? 1-오메가야. 1-오메가가 이미 있어. 그럼 오메가의 제곱을 어떻게 하면 돼? 넘겨주면 되는 거지. 맞아? 이해됐어? 그리고 어때? 분모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오메가야. 분자가 뭐야?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이미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를 넘겨주니까 오메가야.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뭐야? 1 마이너스 오메가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켤레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의 제곱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자, 그럼 어때?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이기 때문에 2개를 더하면은 그대로 사라지는 거 인지할 수 있지. 여기까지 맞아? 그럼 이제 이 나머지 요소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묶어놔 준 다음에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를 곱한 거를 전체 제곱한 거 분해 뭐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켤레의 제곱, 즉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자, 두근의 합은 몇이야? 1이야. 1의 제곱에다가 떼줄 겁니다. 뭐를? 2 곱하기 근의 곱. 오케이? 분자가 몇이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분모는 뭐가 돼? 1의 제곱이니까 1이 돼서 괄호 안에 있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 즉 밖에 있는 얘랑 붙으니까 1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다.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3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친구였던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104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방정식에 특히 x 3승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요걸 적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건 적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어? 차수를 낮춰주는 거는 웬만하면 항상 5라. 알겠지? 그래서 확인해보자. 오메가의 4승이라는 친구를 바꿔보니까 오메가의 3승이 1이 아니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뀌는 거고, 뒤에 우리 오메가 제곱과 1. 어때?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1 몇인 거 인지할 수 있어? 0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왔지? 다음 니은에 대해서 한번 똑같이 봐보자. 1 마이너스 오메가야. 뭐라고 바로 바꿔줘야 돼?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으로 바꿔줘야겠지. 분자는 뭐라고 주어져 있어? 오메가의 제곱이야. 맞아?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그대로 봐보자. 분모 뭐야?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야. 뭐라고 할 수 있어? 오메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분자는 오메가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지. 맞아? 자, 약분하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1. 약분하니까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두 개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가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1이래. 바꿔치기 했네. 이해됐어? 안 됐어? 따라왔지? 자, 디귿 가볼까? 오메가분의 1, 오메가 3승분의 1 계산할 수 있는 거 바로바로 계산하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입니다. 저거 계산 먼저 해볼게. 어때? 분모 오메가로 통분했을 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 자, 오메가의 3승 몇이야? 마이너스 1. 오메가의 3승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일이니까 이미 마이너스 2라고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됐지? 근데 어때? 우리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이 오메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분되는 거 인지할 수 있어. 그럼 우리 1-2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어때? 얘도 바꿔치기 했네. 결국에 옳은 건 뭐였다? 기억밖에 없었더라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죠? 요 정보들 너네들이 진짜 차분하게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바닥에 떨궜어.
요거까지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046번 문제로 가보시죠. 자,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또 뭔가가 주어져 있어. 자, 쟤도 마찬가지야. 보자마자 세트로 떠올라야 돼. 뭐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맞아? 쟤도 그냥 의미하는 게 얘랑 똑같은 말이야. 보자마자 아, 이걸 의미하는 거였구나. 깨달아줘야 돼. 이해됐습니까? 진짜야. 이거는 슬퍼해도 안 돼. 그냥 무조건 떠올라야 되는 친구야. 알겠어? 그리고 뭐야?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 분의 1, 오메가 3승 분의 1, 오메가 20승, 오메가 20승 분의 1. 설마 다 계산하라고 하진 않겠지. 뭐가 존재할 거라는 확신, 규칙성이 존재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알겠어? 그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 본다. 나는 마인드 자체가 그거야. 마인드 세팅 자체가 얘는 오메가 6승은 1이기 때문에 6개 단위로 반복되는 친구야. 그럼 나는 최소 6개 정도 넣어볼 거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할 거야. 알겠어? 심지어 6개 단위로 넣는다고 해서 6개로 안 끝날 수도 있잖아. 난 거의 최소 10개 정도 넣어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 알겠어? 그 정도 생각을 너희들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우리 뭐부터 보는 거야? 당연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부터 볼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근데 요렇게 보면 좀 복잡하니까 난 요걸 이렇게 바꿔줄게. 오메가 n승 더하기 오메가 n승 분의 1을 확인할 거야. 대신 n한테 1, 2, 3, 4, 5, 6 점점 넣어가면서 확인한다는 의미겠지. 맞아?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니까 우리 뭐라고 나오는 거야? 분모가 오메가의 n승이며 분자가 오메가의 2n승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보자. n이 1일 때 어떻게 되니? 라고 해서 보니까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야. 맞아, 아니야? 이해되지? 그리고 우리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오메가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1이 되는 게 맞아. 이해됐습니까? 다음 n이 2일 때도 봐야겠지. 자, 우리 n이 2일 때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가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요. 분자가 오메가 4승 플러스 1이거든. 맞아? 근데 우리 오메가 4승이야.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가 뭐가 돼? 아, 얘가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을 넘긴 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랐지? 다음 뭐 볼 거야? n이 3일 때 한번 확인해 보자고. n이 3 넣어보니까 어때? 오메가의 3승이야. 분모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돼. 분자는 뭐야? 오메가의 6승이야. 뭐가 돼? 1이 돼. 1 더하기 1, 2.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최소 6개는 넣어봐야 된다고 했어. 내가 뭐라고 했어? 방금 최소라고 얘기했어. 자, 다음 n이 4일 때도 가보자. 자, n이 4 넣어보니까 뭐가 되니? 오메가의 4승분의 1이야. 오메가 4승이지. 그지? 오메가의 4승은 뭐라고?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 오메가의 8승이야. 근데 우리 오메가의 6승이 1이었으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맞아? 근데 어때? 아까 우리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오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맞아? 다음은 뭐 볼 거야? n이 5일 때 봐야겠지. 자, n이 5일 때 보니까 어때? 오메가의 5승입니다. 즉 분모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될 거고 5를 넣어보니까 오메가의 10승이야. 6으로 했을 때 오메가의 4승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나올 겁니다. 어때? 얘랑 똑같은데 마이너스 부호의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몇이겠어? 1일 거야. 다음 n이 6일 때 보자. 어때? 분모도 1, 분자도 1이니까 얘는 뭐라고 나온다? 1과 2니까 얘 내가 왜 이렇게 썼니? 미안해. 말분의 2는 몇이야? 마이너스 2지. 즉 얘는 뭐라고 나온다? 그냥 2라고 나오면서 끝! 오케이? 왜? 6개 단위로 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6개의 단위를 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근데 어때? 내가 6개 단위를 다 넣어놓고 보니까 다 더해보니까 이미 뭐가 되는 거 캐치해줘야 되는 거야. 당연스럽게도 0이 된다는 사실 정도는 캐치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뭘 실수했을까? 아무튼 미안해. 내가 그냥 더하는 게 아니지. 뭐 하고 싶어? 제곱해주고 싶다. 그지? 내가 제곱을 안 했다. 미안합니다. 자, 우리 제곱만 한 번만 해보자. 자, 6개 단위로 돈다. 자, 1제곱하면 몇이야? 자, 6개 단위로 돌아. 1제곱하면 1, 마일 제곱하면 1, 마이 제곱하면 4, 마일 제곱하면 1, 1제곱하면 1, 2제곱하면 4. 어때? 114, 114 반복되게 되는 거 캐치할 수 있는 거고. 다 더해보면 114 더하면 몇입니까? 6이잖아. 맞아? 자, 이 6이 3개 단위로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정보를 가지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W의 오메가 20승, 즉 N이 20까지 보는데 얘가 몇 개 단위로? 3개 단위로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몇 묶음이 있어? 6묶음이 있을 거고 2개가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즉 합이 몇인 거? 6인 게 6개 있으니까 662, 36이라는 게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때? 2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린 몇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야? 38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이니까 너네 이거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으로 가보시죠. 10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문장이 바뀌었어. 살짝 진짜 조금 더 어려운 거야. 그래도 우리가 문제풀이 방법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자, 시작해보시죠. X에 3승이라는 얘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8이라고 주어져 있어. 근데 우리 8은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2의 3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 x-2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친구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친구의 하나의 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야. 오메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오는 거야. 뭐라고 나오는 거야? 오메가의 세제곱은 8이구나 라고 하는 친구 하나랑 내가 오메가의 제곱과 2오메가와 4를 더했을 때는 0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도출됨을 알아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때? 기억이라는 친구는 볼 필요도 없어. 왜? 너무나도 우리가 방금 적은 거랑 같은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옳은 친구야. 여기까지 이해돼안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부터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오메가 켤레의 제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맞아. 근데 생각 한번 해보자. 우리 오메가 켤레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보면 2오메가 플러스 4를 넘긴 거한데 켤레 씌운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오메가 켤레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2오메가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자, 어때? 마이너스 2오메가 켤레를 넘겨보니까 플러스 2오메가 켤레라고. 양변을 2로 나눠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나온 거야? 오메가랑 오메가의 켤레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맞아. 근데 어때?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의 합, 즉 두근의 합인데 우리 두근의 합이 몇인 거 알고 있어? 근각에서 가는 게 마이너스 2라는 걸 인지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린 니은도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죠? 자, 디귿도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보자. 우리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4분의 오메가 켤레의 제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변형할 수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4가 존재한다. 뭐라고 존재하는 거야? 마이너스 2오메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오메가 켤레의 제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또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 뭐 알고 있어? 우리 오메가의 3승이 8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 맞아. 근데 우리는 오메가 켤레의 제곱과 오메가 사이에는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없애주는 게 베스트야. 어떻게 없앨 건데? 나 분모한테 오메가 켤레 곱할래. 그럼 분모한테만 곱하면 분자한테만 곱하면 안 되잖아. 그럼 뭐 할 거야? 분모한테도 같이 곱해줄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메가 켤레의 세제곱, 즉 분자가 8이라고 바뀌는 거고 분모는 뭐야? 마이너스 2 곱하기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의 곱, 즉 부근의 곱이니까 4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얘네 약분해주면 우린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1이라고. 어때?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죠? 자, 마지막 거 확인하러 가보자. 우리 리을이라는 친구까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 우리 8분의 오메가 4승이라고 했는데 오메가 3승이 8이라며. 그럼 어때? 오메가 4승은 8 곱하기 오메가였던 거고 8끼리 약분되니까 그냥 오메가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그 뒤에 더해주는 건 뭐야? 오메가분의 4.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분모를 오메가로 통분했을 때 우리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4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 오메가기 때문에 우린 얘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야? 5번이라고 마무리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페이지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유형 20번 활용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실 문제 풀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너네한테 문제를 웬만하면 다 풀어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내가 좀 중요하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정도 내가 확인해주고 넘어갈게요. 1054번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별표 3개 쳐주세요. 자, 얘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거에서 단서를 잡았고 그 단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너네들이 신경을 쓰면서 봐줘야 돼. 알겠어?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야. 선생님이 어떤 단서를 잡아서 풀고 어떤 단서를 끝까지 잡아가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자, 1054번 일단 문제부터 나랑 같이 읽어보자. 그림과 같이 AD의 길이가 4인 등변 사다리꼴 ABCD에 대해서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선분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보여. 뭐라고 한 거?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왜? 내가 이 표현을 왜 강조했을까? 사실 우리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다라고 해서 끝내도 돼. 근데 얘네들이 굳이 강조했어. 뭐라고? 이 두 개의 원은 오직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고 있어. 그럼 뭐야? 그 점을 얘기했잖아. 그럼 이 점을 활용하라는 거야. 알겠어? 얘네들이 문제에서 어떠한 이름을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그걸 활용하라는 거야. 알겠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오케이, 그 만나는 점을 활용해야겠다. 그때 만나는 점이 어디야? 여기다 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생각을 해봐. 얘네 두 개에서 만났어. 얘네 두 개가 만났어.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얘네 두 개의 중점, 얘네 두 개 원의 중심을 이었을 때 그 위에 이 중심이 있을 거라는 거 정도는 캐치해두세요. 이해됐습니까? 요거 정도를 이 문장을 읽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때? 사각형 ABCD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각각 S랑 L이라고 하면은 아래에 있는 조건이 성립할 때 BD의 제곱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때 내가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것까지 한번 봐보자. 나 BD의 제곱이 궁금해. 왜 하필 제곱을 물어봤을까? BD가 뭔데? 아, BD라는 친구는 요 친구가 BD야. 근데 왜 BD의 제곱을 물어봤지? 우리가 뭔가 제곱, 길이의 제곱을 물어보는 거는 사실 웬만하면 뭐밖에 없어? 피타고라스밖에 없어. 맞지? 아,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야겠구나. 그럼 얘를 빗변으로 가지는 피타고라스 어떻게 만들면 돼? 뒤에서 뭘 내려봐야 되겠다? 수선의 발을 내려봐야 된다라고 인식을 해줘야겠다. 맞아? 그러면 우리 뒤에서만 내리면 좀 아쉬워. 왜? 우리 웬만하면 등변 사다리꼴을 풀 때 중학교 때 했을 거야. 어떤 과정을 이용했어? A에서도 수선의 발을 내려준 다음에 AD의 길이가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거 M과 N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MN의 길이랑 동일하다는 성질을 이용을 했었을 거잖아.
맞아? 우리는 이 성질까지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내가 아까 말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시죠. 자, 일단 우리 원의 중심에서 두 개의 선을 이었을 때 하나의 점을 지나갈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얘네 등변 사다리꼴이라며 AB의 길이랑 DC의 길이는 어떨 거야? 동일할 거야. 같을 거야. 근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어때? 반지름과 반지름을 이었어. 두 개의 길이는 같을 거야. 즉 우린 요거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원의 지름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됐을까? 우린 여기서 원의 지름과 같다라는 정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 이제부터 반지름의 길이를 K라고 부를 겁니다. 나한테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고? K야. 여기로 잡아야겠다. 반지름의 길이를 K라고 얘기해 둘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왔지? 자, 그러면 그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수선의 발 내린 것까지는 그대로 갖고 가자.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뭘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아, 여기의 길이가 4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거고. 맞아? 여기까지 맞지? 자, 그리고 잘 생각해봐. 여기의 길이가 K였어. 맞아? 여기의 길이가 뭐야? K야. 맞아? 여기의 길이가 뭐야? K야.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그럼 우리 여기 전체의 길이가 뭐야? 2K잖아. 2K. 맞아? 또는 여기 절반의 길이를 K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어때? AD의 길이가 몇이었어? 4였잖아. 그럼 우리 AD의 절반의 길이는 뭐야? 2라는 포인트 캐치해야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여기의 길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K에서 이만큼 빼준 거 K-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 우리 포인트 하나 더 잡아야 돼. 자, 앞에 한번 봐주세요. 앞에 봐줘. 뭐 할 거냐면 여기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한번 더 내릴 거야. 왜? 여기도 수선의 발, 여기도 수선의 발이거든? 맞아? 근데 어때? 빗변의 길이가 같아. 심지어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평행한 두 개를 이었기 때문에 두 개가 어때? 각의 크기도 같아. 이거 뭐야? RHA 합동,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린 그대로 뭘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아, 여기의 길이가 K이기 때문에 여기가 K-2였으니까 그대로 여기의 길이 또한 K-2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우린 K-2라고 인지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가 K-2라는 거는 여기가 뭐야? B부터 여기 아까 우리가 M이라고 설정한 이 지점까지 우린 BM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어? K-2의 2배인 이 K-4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NC의 길이 또한 우리는 이 K-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여기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잡은 거야? 아, AD의 길이가 몇이라고 4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고, 또 뭐야? AB의 길이랑 CD의 길이는 같을 건데 둘 다 2K라는 정보를 우리는 캐치하고 있는 거고, 다음 BC의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야? 2K마사랑 2K마사랑 4를 더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4K-4다 라고 좀 잡아줄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둘레의 길이 L이라고 하는 친구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L이 몇입니까? 4랑 2K랑 더하니까 2K 플러스 4, 얘까지 더하니까 우리는 L을 6K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그때 우리가 궁금한 요소는 8L이라고 하는 친구였으니까 즉 48K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해주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음은 뭐 할 거야? 넓이를 구해줘야 될 것 같아. 무슨 넓이?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 나 윗변의 길이랑 밑변의 길이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AD랑 밑에 있는 거 다 더해준 거야. 4랑 4K 마사를 더해주니까 2분의 1 곱하기 우리는 4K라는 요소까지 알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밖에 없네. 뭘 몰라? 높이를 몰라. 맞아? 이 높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dn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럼 우리 dn의 길이를 구해볼 건데요. dn이라는 친구보다는 우리 dn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먼저 구해보자. dn이라는 친구는 어때? 직각 삼각형에서의 그냥 하나의 변이기 때문에 뭐 해주면 되는 거야? 피타고라 써주면 되지. 우리 빗변의 제곱, 빗변의 한 변의 길이가 2k였으니까 2k의 제곱인 4k의 제곱을 빼줘야 돼. 뭘로? nc의 제곱, 즉 2k 마사의 제곱으로 빼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때 우리 2k-4의 제곱은 몇이냐면 4k 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입니다. 빼주니까 어때? 4k 제곱끼리 사라지고요. 우린 dn의 제곱을 결론적으로는 16k-16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말의 의미는 뭐야? 우리 양변에 루트를 씌운 거 dn을 뭐라고 할 수 있어? 16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4랑 루트 k-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즉 얘를 우리가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뭐라고 나오는 거야? 8 곱하기 k 루트 k-1을 뭐라고? 넓이 s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됐어? 따라왔어? 근데 우리가 궁금했던 건 뭐야? S의 제곱에 대해서 궁금했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S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 8의 제곱이니까 64, K의 제곱이니까 K의 제곱, 루트 K-1의 제곱이니까 K-1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한테 뭘 더할 거야? 8L. 8L을 더할 거야. 8L은 우리가 48K라고 얘기하고 있는 친구지. 여기까지 맞나요? 자, 이제 우리 얘네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64K 세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랑 마이너스 64K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랑 플러스 48K라고 하는 친구가 뭐랑 동일하다? 6720이랑 동일하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지? 그러면 얘네들이 좀 어느 정도 약분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 오케이? 일단 우리 4로 좀 먼저 나눠보자. 자, 4로 나누니까 4 말고 16으로 나눠볼게. 자, 16으로 나눠보니까 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 4K 3승이라는 친구, 마이너스 4K 제곱이라는 친구, 플러스 3K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 6720이라는 친구를 16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16으로 나눠보니까 먼저 4로 나눠주자. 자, 분모가 4가 되고 분자가 어떻게 되냐? 1에다가 4, 7, 28이니까 4, 6에 24, 32니까 4, 8에 32, 1680이 되고 마지막 4로 한 번은 약분해 주니까 420이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나요? 얘를 어때? 좌변항으로 넘겨주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 4K 3승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20은 0이다. 즉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야. 즉 조립제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볼 거야. 4 마사 3 마이너스 420. 자, 근데 얘 봐봐. 누가 와도 퐁당퐁당 안 되잖아. 근데 내가 퐁당퐁당 안 될 때 뭐라고 했어? 얘의 뭘 이용해보자? 약수를 이용해보자 라는 정보 얘기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420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약수를 좀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 우리 5부터 시작해보니까 몇이야? 84라는 요건이 하나 나올 거고 얘를 또 2로 해보니까 몇이 나오냐? 42라는 친구. 얘는 뭐야? 7과 6까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맞지? 여기에서 뭐가 옳을진 몰라.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뭘로 하면 될까? 잠깐만요. 뭘로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일단 하나하나 그냥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 일단 우리 5부터 한번 넣어볼까? 5는 좀 숫자가 안 예쁘긴 한데 5는 안 예뻐. 7 넣어볼까? 7도 안 예쁜데 3부터 한번 넣어볼게. 알겠지? 자, 대충 한번 넣어보는 거야. 3 넣어보니까 어때? 4, 4, 3, 12.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니? 8, 그리고 8, 3, 24, 27. 오케이, 얘는 아니야.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지우면 됩니다. 7도 한번 넣어보자. 4, 그리고 7, 4, 28. 뭐라고 나와? 그러니까 24라고 나오는 거고 7 곱하면은 너무 커진다. 맞지? 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다음 요소로는 5 한번 확인해 볼까? 자, 4, 4, 5, 20에 16. 그러니까 80 하니까 몇 나오니? 83이라고 나오네. 얘도 아닌 것 같아. 맞지? 그럼 확인 안 한 거 뭐 있냐? 2를 확인 안 했나? 2는 아닐 것 같은데. 잠깐만. 2 한번 확인해 볼게요. 2 하니까 어때? 4, 4, 2, 8, 4, 4, 2, 8. 얘는 당연히 아니겠다. 잠깐만. 뭐에서 실수가 나왔나? 420 맞는데 마이너스 420도 맞고. 잠깐만요. S제곱 64 맞고 48, 16, 4, 3 맞고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해보자. 420에 대해서 7로 해보니까 우린 60이라는 요소가 나와야 되는 거 인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60이라는 요소가 안 나오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요소니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5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5를 했을 때 뭐가 나오니? 5, 8에 40에 4가 나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5를 대입했을 때 4, 20, 16 5개 30, 83 뭔가 여기에서 실수가 하나 나온 것 같단 말이야. 얘가 48이 나오면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실수가 나왔을까? 아! 미안해. 이유를 알았어요. 자, 내가 어때? 아까 전에 얘랑 얘를 그대로 더했지. 근데 뭐야? A, B랑 C, D가 2K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2K를 2번 더해줬어야 돼. 그지? 내가 요 부분 잘못 얘기했다. 요것만 수정하자.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6K가 아니라 8K가 돼야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돼? 48이 아니라 86에 88에 64로 바뀌었어야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잘못됐어. 얘 48이 아니라 뭐야? 64. 얘도 64였었던 거고 그럼 얘가 3이 아니라 뭐로 나왔어야 돼? 4라고 나왔어야 돼. 맞아? 그럼 4라고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5랑 16에서 80 올라갔을 때 84라고 나와서 내가 원하는 요소가 맞아 떨어져. 얘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를 K-5라고 하는 친구랑 K제곱 16K에 64라고 미안해 4 빼먹었구나. 4K제곱에 뭐 16K에 뭐 이렇게 64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얘 어때? 인수분해 안 되는 친구야. 오케이? 얘 인수분해 안 돼. 얘 근도 안 나오는 친구야. 그러면 우린 뭐라고 인지할 수 있어? K의 값은 5였었구나. 여기까지 맞아? 우린 이래서 K의 값을 5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마무리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는 BD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 그림만 조금 지울게요. 우리 결국엔 BD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우린 결국에 얘는 BD의 제곱은 BN의 전체 제곱에다가 뭐야? DN의 제곱을 더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BN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은요 뭐랑 뭘 더한 거야? BC가 4K 마사 여기를 내가 좀 잘랐어야 되는데 얘의 길이를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지? 잠깐만
얘기를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4K 마사라고 했구나. 여기가 4K 마사였고 여기가 4였으니까 우리는 bn의 길이를 4K라고 할 수 있고 4K의 제곱은 16의 K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dn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했어. dn은 우리 4분의 루트 K-1 얘를 제곱해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16K-16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래서 요거는 마무리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거는 마무리 계산만 몫으로 맡길게요. 요거 정도를 처리하는 과정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건 지금 필기하지 마. 답도 쓰지 마. 답도 일부러 안 알려줬어. 이건 어서 영상 올라갈 거니까 너네 다시 풀어보다가 이거 영상 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우리 꼭 얘기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꼭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얘기하면서 문제 접근해 주세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가 아니죠. 1056번 가보겠습니다. 진도 조금만 더 나가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요. 하나하나 차분히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진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1번 뭐라고 접근해야 돼?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구나 라는 정보를 보면은 대입해 볼 생각 1번. 그리고 또 뭐야? 내가 모양을 변형시켜 볼 생각 2번. 이 두 가지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제곱 더하기 제곱은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의 제곱이야. 근데 알파가 뭐야? x, 베타가 뭐야? y였으니까 얘는 뭐야? x랑 y의 곱을 제곱해 주길 바란다는 거야. 맞아? 내가 x 곱하기 y가 궁금하구나 라는 조건 하에 스타트를 끊어버리는 거지.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우리는 x 플러스 y가 3이라고 주어져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친구가 5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야? 현재 5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x 플러스 y가 3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입해보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나오는 거야? 9-2xy를 5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넘겨주니까 4, 넘겨주니까 2xy. 결론적으로 우리는 xy를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숫자의 제곱이 궁금했으니까 2의 제곱 4라고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자, 다음은 1060번으로 넘어가 볼 거야. 1060번 또한 마찬가지야. 이거 어려운 문제라서 가져온 거 아니야. 쉬운 문제라서 가져온 친구입니다. 자, 얘를 왜 가져왔느냐? 내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주어진 모양 그대로 인수분해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왜? 위에 식은 뭐라고 주어져 있어? x-y라고 하는 친구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 근데 아래에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 제곱이 6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x-y랑 x-2y의 곱이 6이더라 라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x-y가 몇인 거 알고 있어? 3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약분해주면 뭐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x-y가 3이라는 친구 하나랑 x-2y가 2라고 하는 친구 이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y라는 요소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자. 빼줄게요. 오케이? 빼니까 어때? x끼리 사라져. 마이너스 y를 마이너스 2y로 빼니까 y만 남아. 3을 2로 빼니까 1만 남아. 우리는 y를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y가 1이면 x가 몇이야? 4라고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x 플러스 y의 값을 5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유형 22번입니다. 유형 22번에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자, 이거 나 너네랑 할 때 좀 많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야. 지난번에 진도를 나가는 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어떠한 경우인지 한번 봐봐. x랑 y를 바꿔서 불러볼 거야. 우리 x 플러스 y가 7이래. 바꾸면 어때? y 플러스 x가 7이래. 어때? 차이가 없어. xy가 11에 yx가 11에 딱히 차이가 없다고. x의 자리에 y를, y의 자리에 x를 넣고 불러도 차이가 없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인지해주냐? x랑 y를 뭐라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뭐인 거야? 아, 두 근의 합이 몇이구나? 7이구나. 두 근의 곱이 몇이구나? 12구나 라고 접근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에 대해서? K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라고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우리 K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근의 합이 7이야 마이너스 7K, 두 근의 곱이 12야 플러스 12는 0. 얘를 만족시키는 두 개의 K 값을 각각 X랑 Y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어때?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 K-4랑 K-3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K라고 하는 친구를 각각 3과 4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뭐야? 더 큰 거를 우리가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4가 베타, 3이 알파라는 거고, 우리는 알파 제곱 빼기 베타의 제곱이 궁금했으니까 9-16 최종적인 스코어 마이너스 7이라고 끝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요거 잡고 가야 돼. 이거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꼭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하자. 우리 1067번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랑 y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자, 근데 얘도 봐봐. 자, x랑 y를 바꿔서 읽어봐. xy나 yx나 똑같잖아. x 플러스 y나 y 플러스 x나 똑같아. 밑에도 마찬가지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나 y제곱 더하기 x제곱이나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x랑 y를 바꿔서 불렀을 때 동일한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해주자? 두근의 곱, 두근의 합으로 생각을 해줄 거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형태긴 하니까 같이 잡고 넘어가세요. 자, 일단 우리 분모부터 봐보니까 뭐라고 위에 있는 친구부터 보니까 뭐야?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5라고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어때? 우리 밑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제곱과 제곱의 합이야. 근데 우리 웬만하면 제곱과 제곱의 합을 볼 일은 없어요. 왜? 뭘로 바꿔서 볼 거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25라는 요소로 바꿔서 볼 거니까. 맞아? 근데 이렇게 봐도 좀 곤란해. 왜? x 플러스 y, x 플러스 y, xy, xy 좀 꼴보기 싫게 두 개가 같이 있거든. 그럼 뭐 하면 돼? 하나의 기호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뭘 없앨 거야? xy를 없애버릴게. 자, 위에 있는 친구한테 곱하기 2를 해주니까 뭐라고 나와? 2xy 그리고 2 곱하기 x 플러스 y가 10이라고 나와. 어때? 얘네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더해주니까 2xy끼리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뭐라고 나오는 거야? 아,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y가 35인데 이 35를 좌변항으로 이항시켜주니까 마이너스 35는 0이더라. 요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지. 뭐랑 뭘로 되는 거야? 7과 5. 그 중에서 7과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우리 최종적으로 얘를 x 플러스 y 플러스 7 그리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어 안 따라왔어? 이해됐지? 자, 그럼 어때? 얘가 0인 걸 만족시켜주는 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x 플러스 y라고 하는 친구가 몇이 될 때? 마이너스 7이 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x
플러스 y라고 하는 친구가 5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 볼 겁니다. 자,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7이래.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7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우변항으로 넘겨보면 뭐라고 나와? 아, x 곱하기 y가 몇이었구나? 12였구나. 다시 시작되는 거야. 뭐야? 두근의 합이 마칠 두근의 곱이 12였구나. 즉 우리는 얘를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7k 플러스 12는 0이더라. 그러므로 얘를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4는 0이기 때문에 두근의 곱이 몇으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12, x 곱하기 y로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다음 어때? x 플러스 y가 5야. x 플러스 y가 5니까 어때? 사라져. xy가 몇으로 나오는 거야? 0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어때? 0과 12 중에 뭐가 더 크냐? 12가 더 크지. 즉 우린 최대값을 몇으로? 12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